우금민 지사가 오늘부터 동지역 방문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예비 후보들이 관권 선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눈길을 운행하던 시외 버스끼리 충돌해 승객 19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들이 월동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경찰의 통제도 허술했습니다. 제주 농어촌 지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제주공항의 항행 안전시설과 활주로 등이 확충됩니다. 포화 상태인 항공기 운항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두고 관권선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금민 도지사가 읍면 지역에 이어 오늘부터는 동지역 연두 방문을 시작하자 당내 경선에서 맞설 새누리당의 도지사 예비 후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우금민 제주도지사가 서귀포시의 한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대화를 나누겠다며 행정시는 물론 도청 주요 간부들까지 데리고 연두 방문에 나선 것입니다. 우금민 지사는 지난해까지는 연초에 행정시 2군데만 방문했지만 올해는 읍면 지역 12군데를 이미 방문했고 이달 말까지 동지역 11군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무엇이 어렵고 무엇을 원하는 건지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이 잘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도지사 예비 후보들은 연두 방문이 관권 선거 의혹을 불러일으켜 새누리당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자신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권 선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새누리당 소속 도지사로서 공직자들의 엄정 선거 중립을 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연두 방문은 직무상 행위라며 허용하고 있지만 업적 홍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금민 지사는 앞으로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여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한 관권 선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하루 한라산 윗세오름에 20cm, 진달래밭에 26cm의 눈이 내려 이 시간 현재 516 도로는 소형 차량이 안에 체인을 감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해안에는 제주시 20.55mm, 서귀포 10, 성산 21.9, 고산 9.9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산간에는 5에서 20cm의 눈이, 해안에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바다에는 물결이 높게 일어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눈길을 달리던 시외 버스끼리 충돌해 승객 19명이 다쳤습니다. 도로에는 눈이 쌓여 체인을 감아야 하지만 운전자도 이를 무시했고 경찰의 교통 통제도 허술했습니다. 보도에 김찬현 기자입니다. 버스가 길 옆 도랑에 처박혔습니다. 창문은 모두 부서졌고 앞부분이 일그러졌습니다. 맞은편에 세워진 버스는 앞범퍼가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516 도로 숲터널 부근에서 눈길을 달리던 버스끼리 충돌한 겁니다. 내리막이니까 탄력을 못 주게가지고 커브도 못 들어가지고 지금 정면으로 달려가는 거라.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61살 고모 여인 등 1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들 비명 지르고 난리 났죠. 뭐. 나중에 보니까 그 앞에 유리가 다 조각조각 나와가지고 파편 돼가지고 다 날라서. 이 앞서 낮 12시쯤에도 버스가 길 옆 도랑으로 빠져 승객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한라산에는 20cm가 넘는 눈이 내려 대소형 차량 모두 월동장구를 갖추도록 했지만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도 통제 상황판만 세워놓았을 뿐입니다. 기사들이 올라가서 이제 적설이라든가 결빈된 곳에서 체인을 간다가 하니까 저희들 이제 대형이라든가 그런 게 밑에서부터 체인을 치고 운행하라고는 이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과 경찰의 허술한 통제에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지역의 고령화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이미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좌읍의 한 마을 경로당에 노인들이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경제활동과 자녀 교육 등을 위해 젊은 층이 떠난 자리에는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이 마을을 포함해 구좌읍의 65살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4%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 수입이 그다지 다른 마을만이 못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도시로들 많이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라.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제주도의 노인 인구 비율은 13%. 제주시의 경우 한경과 우도, 구좌, 추자 등은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를 나타냈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도 안덕과 대정, 성산, 남원 등 농촌은 대부분이 초고령 사회입니다. 이 때문에 밭작물 파종기와 수확기에 일손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자 용역업체를 통해 인력을 구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밭대기로 이제 매매가 안 됐을 때는 다 너나 할 것도 없이 전부 그 매매가 안 됐을 때는 서로 작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인부 구하기가 더 힘든 거죠. 농사 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농업 노동력의 안정적인 수급 대책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차원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공공기관의 일자리 제공 사업에 고령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선발한 산불 예방 진화대원과 산림재해 모니터링 요원 등 산림 분야 일자리 채용 인원 186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122명으로 66%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채용 나이 제한을 없앴고 고령자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제주 노선 항공기 좌석란이 일상화됐습니다. 공항공사는 항공기 운항을 늘리기 위해 안전시설과 활주로 등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공항 이용객은 지난해 2천만 명, 한 해 평균 8%씩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주로와 주기장 등 인프라가 부족해 제주의 항공 수요만큼 항공기 운항을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승객들은 항공권 구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항공기가 운행이 제때제때 시간에 맞춰서 잘 됐으면 좋겠고요. 공급 좌석이 더 확대돼서 저희가 제주도 많이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제주공항의 착륙대와 각종 안전시설의 성능을 보강해 활주로 운영 등급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항공기 착륙 시정거리가 550m에서 300m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안개로 인한 항공기 결항 편수가 연평균 107편에서 절반 수준인 57편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활주로에 고속 탈출 유도로와 자력 주기장 등을 내년까지 추가로 조성합니다. 활주로에 항공기가 머무는 시간을 줄여 그만큼 항공기 이착륙 횟수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고속 탈출 유도로 신설과 연결 유도로 개선으로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지금 현재 34회에서 36회로 2회 증대되어 연간 공급 좌석이 100만 석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활주로가 확장되고 항행시설들이 보강되면서 정부 차원의 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항공기 운항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항공기를 운항하지 않는 고의 결항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별로 전담조사반을 구성해 항공사가 노선별 운항 횟수와 운항 시간 등의 사업계획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이 발생하면 전담반은 위법 사항이나 신고 절차 준수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5월 에어부산은 김해공항에서 김포행 항공기를 결항시키는 대신
제주행으로 투입해 과징금 5천만 원을 냈습니다. 제주지방 기상청 신축부지 안에 있는 공신정터가 보존됩니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기상청은 최근 협의를 갖고 공신정터 문화재 발굴 조사 결과 공신정과 관련된 유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주성의 유서 깊은 장소임을 감안해 공신정터를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신청사를 공신정터 동쪽으로 옮겨 신축하기로 했고 제주도는 설계 변경과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을 정부 절충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뼈 수술을 받던 10대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등학생인 18살 임모군은 어제 오전 제주시 노형동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코뼈 교정 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임군의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규명하고 해당 의사의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성추행 전력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오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우근민 도지사의 성추행 논란은 있었지만 사실은 없었다며 입당은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해서 이루어져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여성인권연대는 논평을 통해 우 지사의 성추행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피해자에게 이미 손해배상까지 이루어졌다며 새누리당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 기자협회 기자상 시상식과 신년 인사회가 오늘 저녁 제주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주 MBC 4.3 특별기획 넋시오름의 3가지 이야기를 제작한 권혁태 기자가 방송 기획 취재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넋시오름의 3가지 이야기는 4.3 사건 이후 한마을에서 살아온 민간인 희생자와 군경, 무장대 유족들의 상처를 다룬 휴먼 다큐로 지난해 5월 한국방송기자협회의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숙박업소들이 불법으로 여행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0일 동안 여행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관광객들에게 렌터카와 관광지 등을 알선해 부당한 수익을 챙긴 펜션과 게스트하우스 35곳을 적발했습니다. 관광협회는 적발업체에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무등록 여행 알선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도박사건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관 43살 강모 경위에 대해 징역 2년,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관 신분으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경찰로서 청렴성을 위배했으며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강 경위는 2010년 10월 폭력조직 도박사건에 연루된 A모 씨에게 1,500만 원을 받는 등 도박사건 피의자에게 모두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운전 도중 DMB를 보거나 조작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3개월 동안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인 뒤 오는 5월부터 차량 운전을 하면서 DMB를 보거나 조작할 경우 최대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DMB를 시청할 경우 운전자의 전방 주시율과 대처 능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금지 구역에서 조업을 한 부산선적 쌍끌이 저인망어선 2척을 적발하고 선장과 선주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배경에 따르면 이들은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쌍끌이 저인망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차기도 북서쪽 56km 해상에서 조기 등 0.1톤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부경찰서는 경찰관에게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38살 정모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3일 새벽 제주시 오라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관에게 문신을 보여주면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